안녕하십니까. 박훈탁TV 2019년 10월 9일 이슈 진단 64회 방송입니다. 오늘도 KBS, MBC, SBS와 종편방송이 보도하지 않는 중요하고 새로운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중국 붕괴 시점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습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 방어를 위해서 금을 닥치는 대로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금 보유고가 증가하는 속도가 중국의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를 현격하게 따라잡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중국에 들어간 글로벌 자금이 대거 이탈해서 중국 경제와 위안화가 붕괴할 것입니다. 북경 정부는 중국의 실제 GDP 성장률을 6.2%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5%가 안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의 연구기관들은 중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수년 전에 거대한 다단계 사기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의 금 보유고 증가 속도가 중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현격하게 따라가지 못하면 바로 그날 중국 경제와 위안화 가치는 붕괴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알람벨 버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무역협상을 위해서 며칠 전 워싱턴에 온 중국 협상대표단이 중국 무역흑자의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는 문제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조적 원인은 중국 무역흑자의 구조적 원인은 국영기업체에 대한 보조금과 다양한 비관세 장벽 등입니다. 그런데 중국 대표단은 탄핵의 궁지에 몰린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에 매달릴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트럼프의 탄핵 또는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의 낙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상당수 미국의 기업인과 특히 월가의 유태계 금융인을 매수했고 워싱턴 정가에도 북경이 매수한 친중파 정치인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북경은 친중파 기업인, 금융인 그리고 정치인이 트럼프를 탄핵하거나 2020년 대선에서 틀림없이 트럼프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경은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무역협상에 매달릴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경의 이러한 생각은 또 다른 완벽한 오산입니다. 트럼프는 압력을 받을 때마다 그리고 중국에게 실망을 할 때마다 관세를 올리고 새로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5월 중국 대표단이 협상장에서 빠져나가자 한때 25% 관세를 50%로 2배로 올렸습니다. 중국은 트럼프가 탄핵을 받아 무너질 것을 기대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실제로 있습니다. 미국 상원의 다수를 장악한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2020년 대선 전에 미국의 리세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선 전에 리세션이 오면 트럼프의 재선이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이러한 비상사태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세션이 와도 공화당이 대선에서 승리를 하려면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의 보수 우파 저널 내셔널 인터레스트에서 만일 트럼프가 탄핵을 받으면 다음 대통령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될 것이라는 기사를 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일 하나 트럼프가 탄핵을 받으면 중국은 트럼프보다 더 강경한 펜스 대통령이 지배하는 미국과 길게는 장장 8년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붕괴할 것입니다. 중국 경제는 이미 붕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은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5% 미만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 2019년 2분기 실질 GDP 성장률 5%에 미달, 2020년 중국발 글로벌 붕괴 이슈 진단 60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실질 성장률이 제로 또는 마이너스라고 추산하는 서방 기관도 많습니다. 중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이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 때문에 중국 경제는 투자를 할수록 생산을 할수록 적자와 부채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부채가 GDP의 300%를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이미 303%라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중국 경제의 거대한 다단계 사기, 가을은 금융위기의 계절 한방의 훅, 이슈 진단 53회 방송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경제는 위안화 증발과 신용주입으로 연명하는 좀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용주입의 한계 효용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빚을 얻어도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국이 2018년 7월 중국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일한 달러화 유입 창구인 대미 수출이 중단될 위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무역전쟁이 계속 격화되면서 충분한 달러화를 확보할 수 없게 되자 중국이 금 보유고를 늘려서 위안화 가치를 방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2018년 12월 이후 미 재무성 채권을 팔았고 금 보유고를 100톤 이상 늘렸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민은행이 9월에 5.9톤의 금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9개월 동안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이 금 보유고를 무려 100톤이나 늘렸습니다. 게다가 2020년에 글로벌 무역 리세션이 올 것이 거의 확실해지면서 금 가격이 6년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각국 중앙은행, 특히 신흥시장의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0년 내내 중국과 신흥시장의 금 매수가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바로 이 시점에서 2017년, 18년, 2017년 말부터 무역전쟁이 시작됐고 2018년 12월부터 중국이 금을 이렇게 급격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금 보유고 변화를 보시겠습니다. 2009년 12월 현재 중국의 금 보유고는 1054톤으로 세계 6위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2019년 5월 현재 중국의 금 보유고 순위는 7위로 한 단계 내려갔지만 금 보유량은 1885톤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거의 830톤 증가한 것입니다. 엄청난 금 매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무너지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것입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오버시 차이니스 뱅킹 코퍼레이션의 경제학자 호위 리는 미국과 중국의 긴장관계를 놓고 볼 때 중국이 금 보유고를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중국이 초강대국이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중국은 달러화 보유고를 줄이고 금 보유고를 늘릴 것입니다. 이미 중국은 미 재무성 채권 보유 1위 자리를 일본에게 내주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앤 뉴질랜드 뱅킹 그룹에 따르면 2020년대 초반까지는 중국의 금 매수 광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전쟁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 때문에 달러화 보유고를 줄이고 금 보유고를 늘려야 하는 인센티브가 매우 강력하다고 내셔널 오스트리아 뱅크의 경제학자 존 셔마가 블룸버그에게 보낸 이메일 답장에서 말했습니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금이 이상적인 해지이고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계속 금을 추구할 것이라고 그가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중국 경제는 마이너스 총요소 생산성 때문에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할수록 적자와 부채가 쌓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중국은 위안화를 마구 찍어내도 부채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부채는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쌓이는데
금의 공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지 않습니다. 제가 중국 경제가 붕괴한다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니까 간혹 도대체 중국이 언제쯤 붕괴하느냐고 묻는 댓글이 올라옵니다. 조만간 중국의 금 보유고 증가 속도가 부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충분히 크게 뒤처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자금이 중국 금융시장에서 대거 이탈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중국 경제와 위안화가 붕괴하는 시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